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 뉴스입니다. XRP 코인. 자, 이제 4,000원을 한번 찍고 나서 한번 소화시키고 다시 한 번 더 4,000원대로 올라서 주죠. 그게 뭐예요? 이제는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가겠다는 얘기고, 일단은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여기를 지금 찍고 있죠. 지난번도 여기를 찍고 못 올라갔던 부분이 이제도 역시도 강한 저항에 지금 맞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돌파해 준다면 이제는 바로 3달러, 바로 4,193원, 90원 이 정도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3달러 찍으면요, 여기는 정말 무시무시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움직일지, 또 어떤 소식이 이 시간에 전해져 왔는지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또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더 중요해요. 왜냐면 올라갈 때도 중요하고 내려갈 때도 중요한데 올라갈 때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나올 때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고가 현재까지는 얼마 찍었습니까? 4,050원을 찍었어요. 저가는 3,828원, 그리고 지금은 4,003원, 4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4% 정도입니다. 아, 좋네요. 상승했고, 그리고 소화시키고 또 끌어올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4,000원대의 이 부분을 언저리에서 멈춰주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거래대금이 한 방에 터졌죠. 한 방에 4,050원을 찍을 때 3,000억이 들어왔어요. 한 방에 3,000억이 들어오면서 쫙 끌어올려준 리플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1조입니다. 1조가 움직이고 있는 XRP 더욱더 크게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얘기가 또 나왔느냐, 이 얘기예요. 어떤 거냐면, 자, 보면 주요 은행이 국경 간의 결제를 사용할 경우에 1XRP의 가격이, 우리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가격이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자, 보면 글로벌 결제에 대한 XRP 매력이라고 나왔는데, 자, 리플이 글로벌 결제에서 리플의 역할이 커지고 있고, 특히 리플의 온디맨드 유동성, 바로 플랫폼, 여기에서도 그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 이 맥락을 위해서 ODL 여기에 통해서 은행은 XRP를 브릿지 통화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목적지 통화로 계좌에 사전 자금 조달하지 않고도 국경 간의 결제를 지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리플이 가장 큰 장점이죠. 이런 설정이 거래 비용을 낮추고 또 결제 속도까지 높이는, 투명성까지 향상시키는 리플인데, 자, 보면, 자, 리플이 지금 현재 SEC와 법적 다툼이 23년 XRP가 미국에서 규제 명령 이 명확성을 확보하면서 전환점을 맞이했고, 이 승리가 바로 미국 시장에서 XRP를 활용하고자 하는 은행들 사이에서 기관의 신뢰가 높였다라고 나와 있고, 이런 사태가 지금 아직까지도 쭉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 아직 기관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게 끝나가고 있고, 이 합의 부분은 이미 합의는 이루어져 있어요. 합의는 이루어진 걸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소송에 대해서 합의는 이루어졌습니다. 얘네 둘 사이는. 그래서 뭐 벌금도 5천만 달러로 낮춰서, 그리고 기관 판매 금지도 해제달라 하는 것을 요청했었죠. 둘이 양측에서. 그런 부분이 법원은 기각을 했지만, 기각했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XRP가 어떻게 나왔어요? 항소 처리할게. 우리 항소하지 않을게. 그러면서 벌금에 1억 2,500만 달러 맞은 거 그냥 낼게. 그리고 기관 판매 금지도 그냥 이렇게 해주자. 이렇게 해달라 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항소 처리를 하겠다라고 의견을 표명했어요. CEO가. 이제 SEC의 답변만 남아있죠. SEC는 아직 답변이 없어요. 답변이 없고. 이것은 근데,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8월 15일 날, 8월 15일까지가 항소 답변이래요. 항소를 계속 유지할지 안 할지. 그러니까 8월 15일 전에는 무조건 해결이 난다. 어떻게 되든, 뭐가 되든 도가 되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항소 철회가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왜냐면 이미 합의를 본 상태인데 뭐 뭐가 필요할까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항소 철회, 이건데 SEC는, 여기는 CEO가 얘기한 거지만 SEC는 이제 서로 위원들 간에 투표가 이루어져야 돼요. 투표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투표를 기다리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서 8월 15일 전에는 무조건 해결된다라고 이것을 알고 가시면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법적 공방은 이렇게 해서 끝날 수 있어요. 끝날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 또한 이 시장은 그대로 알고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은행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이 챗 GPT가 이런 것을 좀 체크 좀 해봤대요. 하면서 이 뉴스가 나온 건데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모든 은행이 국경 간의 지불 채택하는 경우 1달러, 1XRP의 가격이 뭐냐, 얼마큼 나오냐죠. 자, 챗 GPT가 각 이 가치에 대해서 다른 접근 방식으로 기반하는 매우 몇 가지 낙관적인 모델을 대해서 뭐 논의를 했는데, 가장 공격적인 추정치 하나로는 스위프트가 매년 처리하는 150조 달러의 10% XRP가 차지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어요. 이것은 갈링하우스도 얘기했죠. 5년 내로 스위프트가 처리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10%를 가져가겠다. 이건 리플 CEO가 직접적으로 말한 겁니다. 그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것에 기반해서 챗 GPT가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자, XRP가 한 대가 1년에 3번 사용한다는 의미 3의 속도로 사용하면서 시스템에 작동하려면 5조 달러 상당의 XRP가 필요하다고 계산을 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600억 개의 토큰이 순환 공급됨에 따라서 XRP 가격이 83.33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챗 GPT는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83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예측이 됐고요. 자, 이런 한편 다른 모델로는 어떻게 나오냐면 33달러까지도, 그러니까 거래량의 5%, 그러니까 이 스위프트의 5%만 차지해도 처리한다면 이 가격이 1 XRP당 33.33달러까지 된다라는 것이고, 또 세 가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이 챗GPT가 거래 흐름보다 은행 준비금에 초점을 맞춰서 보수적인 추정치를 또 제시를 했는데, 특히 1000개 상위 글로벌 은행이 유동성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각 5억 달러 상당의 XRP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수준의 채택이 최대 5천억 달러의 보유자산을 합산할 것이고, 이게 600억 개 토큰이 유통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경우에는 8.33달러가 된다. 그러니까 80달러, 33달러, 그리고 8달러 이렇게 예측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측정된다는 얘기죠. 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한 거죠. 가치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엑셀 속도가 가격 책정과 관련돼서 고려할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고 있고, 가장 빠르죠. 리플이 또 여기에 또 이 더 빨라질 수 있는 시간에 시스템을 우회하는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가격에 대한 상승이 압박이 줄어든다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이 은행들이 XRP를 대규모로 채택한다면 모든 모델에 걸쳐서 각 예측이 의미 있는 상승 여력을 보일 것이다 하면서, XRP가 국제 결제를 위한 도구가 되면 가격이 8달러에서 80달러 이상으로 뛰어오를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챗 GPT가. 자, 그렇게 예측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거죠. 이렇게 가격이 폭발하면 시총이 문제 있느냐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시총이 그만큼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게 이치에 맞느냐. 그래서 이런 뉴스를 제가 좀 보여드릴까 해요. 10달러를 넘어설 수 있냐. 그리고 전문가들이 시가총액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또 설명해 줬어요. 내용을 보면 XRP에 초점을 맞춘 저명한 계정인 월딩 XRP가 X에 대해서 최신 게시물 해서 XRP 이 가격 잠재력에 둘러싼 일반적인 비판 중에 하나 의의를 제기한 거죠. 바로 시총입니다. 시총. XRP의 시가총액이 수조 달러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에 10달러에 도달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잘못된 견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 좀 볼게요. 자, 이 개념이 많은 개인 투자자 간의 이 직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XRP 가격이 크게 상승 가능성 뒷받침한 세 가지 이유가 효용성, 희소성, 그리고 거시경제 상황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이 디지털 자산의 실제 사용 사례가 과대 광고 주기를 넘어서는 잠재력을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특히 이 게시물에서 XRP가 아키텍처로 인한 토큰의 속도와 즉각적인 재사용 기능으로 인해서 200억 달러 한도가 매일 1조 이상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유용성과 희소성을 보면 이 주장이 이 효용이 가치 창출해야 하는 데 대한 믿음이 달려 있고, 또 신속한 국경 간의 송금을 위해서 설계된 XRP가 이미 수요가 투기가 아닌 기능에 묶여 있는 인프라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유틸리티로 가고 있죠. 우리 리플이. 그러니까 이 투기가 아니에요. 리플 같은 경우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게 있죠. 투자를 할 때 실제 사용 사례가 있는 코인에 투자를 하셔라라고 하죠. 왜냐면 이게 실제 사용 사례가 있어야 바로 어떤 겁니까? 가치 창출이 나는 거예요. 우리 코인은 투기성이 상당히 깊어요. 실제 사용 사례가 없는 코인들도 상당히 많죠. 그냥 밈도 많고, 이런 부분에서 투기성이 깊다는 얘기는 변동성도 따라옵니다.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가도 내려갈 때는 똑같이 내려와요. 올라갔다 부분까지 다 내려오죠. 많은 분들이 보셨고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해 드리는 게, 실제 사용 사례가 있는, 그래야 가치에 투자하자. 그래야 우리가 안정적인 매매를 하고 안정적인 자산 분리기가 된다라고 매번 말하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우리가 리플에 접근하는, 그래서 제가 리플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리플이 가장 실제 사용사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도 가치 창출을 해내는 데서도 충분히 우리의 자산까지도 충분히 불려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특히 에스크로의 락과 지속적인 토큰 소각을 고려할 때 수요가 토큰 유통을 앞지르면요. 또 이 공급 압력이 증가하면서 이론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 낙관적인 전망을 강화하고 또 여기에 자산의 현재 긍정적인 방향을 강조하고 있는데 하룻밤 사이에 17,000달러를 벌었다고 밝히면서 자산이 중요한 저항선을 돌파하고 또 이 새로운 지지선을 17,000달러 많이 벌었네요. 영상하고 지적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서 또 이런 종류의 피드백은 일부 투자들에게 실제 수요가 이미 지속 가능한 가격 하한선을 형성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이 시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만큼 리플은 이 시총과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리플은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여기에 효용성을 넘어서 희소성, 논쟁을 두 번째 기둥이었고 이 에스크로의 메커니즘, AMM 여기와 토큰 서각 같은 이 탈중앙 거래소 활동과 함께 모든 공급 감소를 가리키고 있고요. 채택의 이 증가함에 따라서 접근 가능성, 이 가능한 또 이게 공급이 타이트해져서 비현실적으로는 큰 시가총액을 요구하지 않고도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가총액이 계속적으로 뭐 늘어나면 좋지만 그렇게 큰 시가총액이 필요 없이도 리플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격 상승이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규제 명확성이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세 번째로 제시된 요인이 바로 거시적인 순풍 역할이죠. 미국의 규제 명확성 여기에 성장의 주요 촉매제가 될 것이고요. 또 리플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대한 교체 항목을 취하했고 아직 서류는 안 냈습니다. 이제 SEC가 움직여야 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은 이 SEC가 같은 조치를 취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현재. 그리고 또 이 법에 따라서 증권이 아니고 법적 싸움이 끝나면 이 자산의 지위가 공고해질 수밖에 없고 그게 말씀드리지만 8월 15일 전에 끝나요. 이게 8월 15일 전에 분명한 것은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이게 10달러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지금 애널리스트가 얘기하고 있어요. 애널리스트도 이렇게 10달러를 얘기하고 있고 이 챗 GPT도 얼마예요? 8달러에서 80달러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현재 시점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죠? 바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연준 있죠. 연준과의 연결고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바로 패드와이어. 이 연준의 결제 시스템입니다. 패드와이어인데 이게 연간 1,000조 달러가 움직여요. 이 패드와이어에서. 이런데 여기에서 연준이 지금 바꾸죠. 어떻게 바꿉니까? 바로 ISO 2002를 여기에 도입해요. 도입하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 블록체인도 여기에 포함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고 블록체인이 흘러나오는데 그러면 ISO 2022의 표준에 적합한 코인이 어떤 것이냐 라는 건데 여기에 어떤 게 나옵니까? 바로 XRP입니다. XRP와 그리고 스텔라도 나오고 있죠. 스텔라도. 그래서 얘네 둘은 같이 갈 수 있어요. 같이 갈 수도 있고 XRP는 따로 갈 수도 있지만 XRP가 움직이면 스텔라도 같이 움직이죠. 이렇게 스텔라 같은 경우는 지금 쭉 빠졌다가 지금 움직임이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RSS가 92인가요? 93까지도 올라왔었죠. 엄청난 과매수가 붙었기 때문에 시장 누르고 있어요. 누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눌림이 장중에 끝날 확률이 큽니다. 스텔라도 끝나면 다시 올라가요. 이것을 알고 가시면 좋고 이 XRP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금 86입니다. RSI 수치가. 자,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 과매수에 들어와 있고 과매수 영향에 그리고 또한 감안해서 보시면 된다. 시장은 분명한 것은 조정일 준다. 근데 장중에 눌렸다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큰 부분이라는 겁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렸죠. 연준이 이 채택 이것을 수용한다. 제가 계속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정보방에서도 올려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연준이 이것을 수용한다면 리플의 가치는 어마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어마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것도 한번 올려드렸어요. 이거 하나만. 연준의 핵심 송금 네트워크 바로 패드와이어입니다. 패드와이어에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이 초고속 또 저비용 국제 결제 강점인 바로 리플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연관성이 심화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준의 수용 여부죠. 연준이 이것을 수용하면 당연히 리플은 가입 천장을 뚫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ETF죠. ETF 7월 18일 날 프로쉐어즈의 선물 ETF 세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그리고 7월 21일 날 터틀캐피탈의 이 선물 ETF가 또 나와요. 레버리지 ETF가.
그러면서 이 선물 ETF가 계속적으로 출시가 돼. 그러면 어떤 게 우리는 기다리죠? 바로 현물이죠. 선물 다음에는 무조건 현물 나옵니다. 현물이 이제 선물이 계속적으로 흥행을 성공하고 있으면 당연히 현물 ETF는 더욱더 빠른 시간에 나올 수 있어요. 한간에는 이게 10월 달 이후로 나올 수 있다. 이 현물 ETF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보다 더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 선물 ETF는 누가 승인합니까? CFTC죠. CFTC. CFTC와 SEC 관계를 보면 또 재밌어요. 이 지금 이미 주도권을 CFTC가 이 가상자산의 선물 ETF를 계속적으로 승인해주면서 높아지고 있죠.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가상자산에. 이 SEC는 계속 현물 ETF를 미루고 있죠. 지연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입지가 좁아지고 있어. 그래서 CFTC 위원장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이 가상자산의 권한을 우리한테 다 줘라. 라고 말할 정도예요. SEC는 안 된다고 하죠. 그 권한을. 자기 밥그릇이 뺏기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SEC가 발빠르게 움직일 확률이 상당히 큰 부분도 이것도 지금 없지 않아 작용되고 있다. XRP에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자, 이런 모든 정보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를 다 받고 가셔라 말씀드리고 이런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고요. 눌러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잡아드리는 게 있어요. 뭘 잡아드리죠? 바로 비중입니다. 비중을 어떻게 나눠서 들어가야 되는지 또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를 잡아드립니다. 자, 비중을 왜 나눠서 들어갈까? 바로 현금 확보입니다. 현금 확보. 현금 확보는 무조건 필요해요. 시장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무조건 해놓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가요. 갔다가 눌렀다 이동.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눌렀다 이동. 눌림목이 나오면서 가요. 이것은 뭐 하루만 봐도 이런데 우리가 크게 보면 일봉을 보면 이것을 일봉을 보면 좀 이거 좀 줄여볼게요.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지금 이게 급등을 하는 바람에 지금 되게 상당히 작아졌죠. 그런데 이 쌍바텀이라고 하죠. 쌍바텀. 여기를 찍고 동시에 찍었어요. 같은 자리를. 그리고 이렇게 찍고 올라가고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다. 지금 뭐예요? 쌍바텀 W 패턴이라고 하죠. 완벽한 W 패턴을 그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바닥점을 찍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 내가 비중을 잘 나눠놨어. 현금 확보가 되어 있어. 그럼 이런 걸 공략에 들어가는 거죠. 이 부분을. 공략에 들어가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개수 늘리죠. 그리고 단가 낮추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옵니까? 당연히 수익이 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비중 나누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구간도 잡아드릴 겁니다. 어느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하고 어느 구간에서 내가 매도를 하고 매수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내가 살자니 이제 내가 이거 샀어. 근데 팔자니 더 올라갈 것 같고 안 팔고 있자니 더 내려갈 것 같아. 항상 이런 고민 갖고 계실 것입니다. 이걸 제가 잡아드릴 거예요. 매도 타이밍. 이게 정말 중요해요. 사는 것도 중요한데 파는 타이밍. 그래야 내가 이 자산을 계속 불릴 수가 있고 그리고 계속 좀 불려야죠. 현금화 만들어야죠. 올라가는 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숫자죠. 그냥 숫자입니다. 이 숫자를 현금화 시켜야죠. 이걸 제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꼭 이런 정보, 비중과 구간을 알고 가면 충분히 이런 수익 크게 낼 수 있습니다. 더 크게 낼 수 있어요. 계속적으로 불릴 수가 있으니까. 자, 이런 모든 정보는 어떻게 받는다?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어요. 자, 링크가, 안 눌러졌네. 자, 여기입니다. 링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가지로 있습니다. 하나는 모바일, 하나는 PC예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보시면 모바일 눌러주시면 되고요. 또 컴퓨터로 보시면 PC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 정보방 똑같이 들어올 수 있어요. 제가 드리는 정보 다 무료 정보 다 받고 여러분들은 수익만 크게 내시면 됩니다. 자, 무료니까 뭐예요? 절대 돈 들어갈 일 없어요. 금전 요구 이런 것도 없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시길 바래요. 근데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료 이런 거 다 강조하면서도 다시 금전 요구를 해요. 사기죠. 그러니까 따라하고 모든 걸 하는 거 좋아요. 뭐 그런 거 다 좋은데 이건 하지 말아야죠. 이것은. 그러니까 절대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 무료 꼭 기억해 주시고 팔코인 뉴스도 기억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고 신뢰와 정직의 팔코인 뉴스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 구독과 좋아요 이것은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팔코인 뉴스였습니다.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